일부. 교수님, 갑상선암이 뭔가요? 환자분, 갑상선암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굉장히 놀라셨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갑상선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암이 암이라는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고 조기 발견 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갑상선암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왜 요즘 갑자기 많이 발견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갑상선의 역할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바로 후두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무게는 보통 15에서 20g 정도로 작지만 우리 몸의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바로 T3-티리오오드티로닌과 티사티록신이라는 물질로 우리 몸의 열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 신진대사, 장 운동, 감정 변화 등 여러 기능을 관장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몸이 과도하게 흥분해져서 심장이 빨리 뛰고 체중이 줄고 손이 떨리며 불면증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이 무기력해지고 추위를 잘 타고 변비가 생기며 심지어 우울감도 느낄 수 있죠. 이처럼 갑상선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를 갑상선 종양이라고 하고 이중 악성인 경우를 갑상선암이라고 부릅니다. 2. 갑상선암은 이렇게 생깁니다. 갑상선 세포도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분열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세포 안에 DNA가 손상되어 이상한 방식으로 복제되기 시작하면 그 세포는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종양입니다. 이 종양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혈관,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퍼지는 성질을 가지면 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은 이러한 이상 세포가 갑상선에 생기는 것이고 대부분은 유두암이라는 형태입니다. 이 유두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85에서 90%를 차지하고 비교적 천천히 자라며 전이도 늦게 되는 편이에요. 그 외에도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같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역형성암은 매우 빠르게 자라서 예후가 좋지 않아요. 3. 왜 갑상선암이 생기나요? 그럼 왜 하필 갑상선에 암이 생기는 걸까요? 라는 질문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암은 단 하나의 이유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갑상선 세포에 DNA의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것이 누적되어 암세포로 발전하는 거죠. 1. 유전적 요인.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특히 수질암은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이 깊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기도 해요. 물론 유전이 된다고 해서 100% 걸리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 취약성이 있을 뿐이죠. 2. 방사선 노출. 소아시절이나 청소년기의 목 부위에 방사선을 쐰 경우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편도나 피부질환 치료에 방사선을 썼던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20에서 30년 후 갑상선암이 생긴 사례도 있었어요. 요즘은 CT 검사나 방사선 치료 시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지만 방사선 노출력은 여전히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3. 요오드 섭취의 불균형.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먹으면 갑상선이 커지면서 이상 증식이 일어날 수 있고 너무 많이 섭취해도 세포 기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요오드를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서는 세포 돌연변이를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4. 여성 호르몬의 영향.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3에서 4배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건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세포의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폐경 전후에 진달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5. 기타 환경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 이런 것들도 면역력에 영향을 주거나 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해 돌연변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에서 갑상선암이 급증한 이유는? 교수님, 요즘 뉴스 보면 한국이 갑상선암 세계 1위라던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갑상선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의료 기술의 발달 덕분이 큽니다. 2000년대 이후 초음파 기계의 해상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건강검진 항목에 갑상선 초음파가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아주 작은 결절혹도 쉽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중 일부가 암으로 진단되며 환자 수는 늘어난 반면 사망률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갑상선암이 진단은 많이 되었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암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유도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고령자에서는 수술보다 관찰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그렇다면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력이 있는 사람, 10세 이하 어린 시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 목에 혹이 만져지는 사람, 이유 없이 목이 쉬거나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경우, 초음파에서 1cm 이상의 결절이 발견된 경우, 이런 분들은 갑상선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결절의 모양이나 혈류 패턴, 석회화 유무 등은 초음파로 비교적 정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마무리 암이란 단어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환자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고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낮습니다. 특히 유도암이나 여포암은 수술만 잘하면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에요. 암이라고 해서 다 무섭고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이란 게 정확히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어요. 다음 진료 때는 혹시 생긴 결절이 암인지 양성인지 혹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부 갑상선, 지킬 수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일상 속 실천법. 환자분, 갑상선암이든 다른 갑상선 질환이든 이건 단순히 수술만 하고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이후에 생활습관 관리가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직 갑상선암이 없는 분이라도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왜냐고요? 갑상선이라는 기관은 아주 민감해서 작은 습관 하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1.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과도한 요오드 섭취. 갑상선은 요오드가 좋아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게 요오드입니다. 이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지만 갑상선암 환자나 기능항 진증을 앓는 환자에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암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앞둔 환자의 경우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방사성 요오드가 암세포에만 집중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정상인도 요오드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이 혼란을 일으켜 결절을 형성하거나 기능 저하 혹은 기능 항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음식, 미역국, 다시마, 김 매일 섭취보다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로 제한. 요오드 첨가 영양제 자가 복용은 금지. 한약 성분 중 해조류 포함 제품도 조심. 2.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무분별한 건강보조제 복용.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기시다 보면 어느새 알약이 5개, 10개씩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할지 다 아시긴 어려워요. 문제점.
일부 보충제에는 요오드, 셀레늄, 비타민 A, D 등이 과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이 중 일부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쳐 진단이 왜곡되거나 치료에 혼선이 생기기도 해요. 해결책: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성분표 확인은 필수. 천연 성분이니까 괜찮겠지는 금물. 알약수가 많아질수록 갑상선뿐 아니라 간신장에도 부담이 가니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흡연과 음주. 의외로 갑상선암이 흡연과 관련이 있나요?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예, 밀접하게 관련 있습니다. 흡연의 영향: 담배에 포함된 시아노아수소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 항갑상선 면역 반응을 자극하여 갑상선 세포를 공격하게 만들기도 함. 특히 여포암이나 수질암의 경우 흡연은 암의 진행을 촉진한다는 보고도 있음. 음주의 영향: 과음은 간 기능 저하, 호르몬 대사 이상, 갑상선 호르몬 농도 변화.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갑상선에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음. 정리하자면 담배와 술은 단지 폐와 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상선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4.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 받으면 목에 뭐가 콱 막히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이 실제로 갑상선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위험: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 코르티솔 과잉은 면역계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돌연변이를 막는 유전자의 작동을 방해함.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가면역 갑상선염을 유발하거나 암세포의 해피 능력을 키울 수도 있음. 수면 부족의 영향: 수면 중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갑상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5.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 스마트폰 목, 거북목, 장시간 고개 숙임.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죠.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때문에 목을 오래 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근육통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 경부의 근육 긴장, 갑상선 주변 혈류 감소, 대사 저하 유발, 림프 순환 장애, 결절의 흡수력 저하, 혈액 순환 저하, 갑상선 세포의 대사 산물 축적. 목을 길게 구부리는 습관은 단기적으로 피로감을, 장기적으로는 조직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운동들. 그러면 뭘 해야 하냐고요?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들로도 충분해요. 운동 1. 목 스트레칭, 경부 림프 자극. 하루 3회 각 방향으로 목을 천천히 돌리기. 고개를 왼쪽으로 숙이고 오른손으로 누르며 10초 정지, 반대쪽도 반복. 효과: 목 주변 림프 순환 개선, 갑상선 주변 염증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 운동 2. 거북목 교정 운동,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 턱을 당겨 귀 뒤쪽이 어깨선 위에 오도록 맞추기. 벽에 기대어 자세 유지하며 30초씩 호흡. 효과: 자세 교정, 경부압력 완화, 갑상선 혈류 개선. 운동 3. 복식 호흡, 명상, 호르몬 균형 조절.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내밀고 내쉴 때 배를 집어넣기. 아침 저녁 5분씩 복식 호흡하며 마음 안정. 효과: 부교 감신경 자극, 스트레스 호르몬 억제, 갑상선 기능 보호. 운동 4. 가벼운 걷기, 전신 순환 활성화.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 걷는 동안 가슴을 활짝 펴고 목을 곧게 펴는 자세 유지. 효과: 혈액순환, 대사 촉진, 갑상선 기능 회복에 간접적 기여. 7. 생활 속에서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팁. 샤워할 때 따뜻한 수건을 목에 대어 림프 순환 자극. 음식 조리 시 해조류는 꼭 물에 한번 데쳐 요오드 제거.
전자기기와의 거리 유지 전자파에 대한 명확한 연관성은 부족하지만 장시간 전자기기 근처에 목을 두는 습관은 지양, 정기적인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가족력이 있거나 결절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정리하며 작은 실천이 평생 갑상선을 지켜줍니다. 환자분, 갑상선암은 아주 드물게 예후가 나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가 가능한 암이에요. 중요한 건 치료 이후에도 목 건강, 자세, 스트레스 관리, 영양 섭취 등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암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께도 이 습관들은 평생 갑상선 건강을 지켜주는 예방 백신과도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갑상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동시에 섬세한 기관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부 식탁 위에서 갑상선을 지키세요. 갑상선암을 막는 음식 3가지와 식단 구성법. 환자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매일 먹는 음식이 나쁘면 치료의 반은 잃는 겁니다. 특히 갑상선은 영양에 민감한 기관이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기능이 좌우됩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갑상선암 예방 식품 3가지와 이를 활용한 식단 조합까지 설명드릴게요. 1. 해조류 요오드의 천연보고 하지만 조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갑상선은 요오드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요오드를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T3와 T4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부족하면 갑상선이 비대해지거나 결절이 생기고 이런 비정상적 세포 변화가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잉 섭취도 문제입니다.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이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해 기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세포 분열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 발생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어떤 해조류가 좋은가요? 김 가볍고 간편한 요오드 섭취 식품. 말린 김 한 장 1g에는 약 15에서 3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미역 국물로 우려낼 경우 요오드가 대량으로 들어가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미역 줄기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시마 요오드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소량 사용이 중요합니다. 1g당 최대 200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작용 메커니즘 요약할까요? 요오드 갑상선 세포로 흡수, T3, T4, 호르몬 합성, 신진대사 조절. 적절한 요오드는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 리듬을 유지하게 하고 과잉 혹은 결핍 상태에서는 세포 스트레스와 유전자 오류 증가, 암세포 발생 가능성 증가. 식단에 넣는 팁. 미역 줄기볶음 30에서 50g 미역 줄기를 들기름에 볶아 나트륨 없이도 풍미 있게 섭취. 김 샐러드 생김에 채소와 두부, 참기름, 레몬즙을 곁들여 한입 영양식으로 활용. 주의 매일 섭취보다는 주 2에서 3회, 1회 30g 이내로 제한. 2. 브로콜리 항암 효과의 핵심, 설포라판. 왜 중요한가요?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류는 암 예방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물군으로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천연 항암 물질이 풍부합니다. 설포라판은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 속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작용 메커니즘. 브로콜리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조리 중 또는 씹을 때 설포라판으로 전환. 설포라판은 간에서 제2상 해독 효소를 유도. 이 효소들은 세포 안의 돌연변이 유발 물질과 독성 물질을 해독. 동시에 암세포의 세포주기 정지, DNA 복제 억제, 사멸 유도까지 가능. 결과적으로 갑상선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돌연변이와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법 팁. 살짝 데치기 끓는 물에 1분 설포랍한 파괴 최소화. 전자레인지 1분 가열도 효과적 1000W 기준. 생으로 먹을 경우 양배추와 함께 샐러드 형태 추천합니다. 단 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에 부담될 수 있으므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에 넣는 팁으로는 브로콜리 두부 샐러드, 찐 브로콜리, 두부, 토마토의 들기름과 식초 드레싱. 브로콜리 스프 양파와 함께 데운 뒤 블렌더로 갈아 만든 따뜻한 아침식. 주의사항. 생으로 과다 섭취 시 고이트로겐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하루 50에서 100g 이내 섭취 권장. 3. 브라질너트 셀레늄의 왕, 갑상선 세포의 보호막. 왜 중요한가요? 브라질너트는 단 1에서 2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200% 이상에 해당하는 셀레늄을 공급해주는 천연 미네랄 약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의 핵심 성분입니다. 이 효소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갑상선 세포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작용 메커니즘. 셀레늄 간과 갑상선에서 GPX, T오레독 신환원 효소 등의 항산화 효소 생성. 이 효소들은 활성산소, 과산화수소 HEOE 등을 중화. 갑상선 세포 내에서 호르몬 합성 과정 중 발생하는 과잉산화물 제거. 결과적으로 세포 노화와 유전자 손상을 억제하고 암세포 발생을 차단. 섭취법. 하루 1에서 2알이면 충분. 과잉 섭취 시 오히려 독성 가능성 있음. 공복보다는 식후 간식 또는 아침에 견과류와 함께 섭취. 아몬드, 호두 등과 함께 믹스하면 씹는 식감도 좋고 흡수율도 상승. 식단 구성 예시. 갑상선 건강 일주일 식단 간단 예시. 요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월요일 삶은 달걀, 김샐러드 현미밥, 된장국, 브로콜리 두부 샐러드, 미역 줄기볶음 브라질너트 한알. 화요일 두유, 바나나 고등어구이, 다시마 무침 야채 볶음밥, 무생채 삶은 브로콜리 한 접시. 수요일 기리죽, 김소 고기장조림, 브로콜리 겉절이 미역국, 오이 무침 브라질너트 2알. 목요일 구운 두부, 샐러드 잡곡밥, 청경채 볶음 계란찜, 양배추 된장 무침 김말이 주먹밥 소량. 금요일 삶은 계란, 오렌지 연어덮밥, 양파 초 무침 미역 콩나물국, 시금치 아몬드 브라질너트 믹스. 토요일 채소 스프, 통밀빵 순두부찌개, 김치 다시마 샐러드, 삶은 야채찐 고구마. 일요일 브로콜리 오트 밀죽 곤드레밥, 계란말 이연두부, 해조류나물 브라질너트 녹차. 마무리 음식은 약이자 예방의 방패입니다. 환자분, 갑상선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민감하고 섬세한 기관입니다.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이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해조류, 브로콜리, 브라질너트는 단순히 좋은 음식이 아니라 갑상선 세포를 지키고 암을 막는 생체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단 어느 하나만 많이 먹기보다는 적절히 섞어서 다양하게 매일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